이번 시간에는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이제 앞부분은 보통 이제 리니어 SVM이라고 그러죠. 리니어 SVM은 리니어 퍼셉트런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파라미터 찾는 법이 좀 달라질 뿐이지 기본적으로 리니어 퍼셉트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적이냐 하면 트레이닝 샘플이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xi, y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fx를 찾는 거죠. 어떤 fx냐 하면 포지티브 샘플에서는 0 이상의 값을 내보내고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0 미만인 값을 내보내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f를 찾는 거죠. 어떤 범위 내에서 fx는 리니어 함수인 거죠. 뭐 정확히 어파인 wtx 더하기 b가 fx의 꼴인 거죠. 그때 뭐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안 되겠죠. 이제 그 경우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거 리니어 세퍼러블, 리니어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것도 이제 뭐 개념상으로 봤을 때 리니어 세퍼러블 해야 되는데 뭐 노이즈가 좀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근원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요 세 개는 우리가 리니어 SVM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뭐 짐작하듯이 이제 이런 꼴이고요. 우리가 fx 이꼴을 0으로 나누면 이렇게 두 클래스로 나눠지도록 하는 거겠죠. 뭐 2차원 같은 경우는 직선인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w는 이거의 수직인 벡터, 노멀 벡터가 되는 거고 뭐 b는 바이어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뭐 3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정식은 똑같고 하지만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죠. 이제 요 벡터 노테이션을 쓴 건 똑같지만 이제 평면 나타내는 거고 뭐 n차원 같은 경우는 하이퍼플레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w가 좋은 거냐, 어떤 웨이트가 좋은 거냐, 이 대답이 뭘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은 뭐 구별을 잘하는 거. 자, 근데 구별 뭐 얘는 구별 못했으니까 빠지더라고 하더라도 얘 구별 잘하죠. 얘 구별 잘하죠. 얘 구별 잘하는 거죠. 그럼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좋은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 똑같이 좋다. 뭐 다 한 가지 대답이죠. 지금까지 이제 트레이닝 에러만 갖고서 얘기한 건 이런 관점이죠. 다 똑같다. 근데 마진이 큰 게 좋다라는 이제 마진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마진이라는 거는 뭐 요 경계형부터 왼쪽 오른쪽과의 거리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얘네가 좀 노이즈하게 흔들릴 때, 그렇죠? 퍼처베이션이 있을 때 어떤 가장 스테이블한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진을 크게 하는 게 요 디시전 바운더리와 각 클래스의 마진을 크게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나오게 됩니다. 뭐 우선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제 샘플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디시전 바운드리가 있는 거죠. y는 wt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뭐 최초로 만나는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서포트 벡터라고 불리는 거죠.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서포트한다 뭐 그런 건가요? 서포트 벡터. 뭐 지금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
자,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식은 이거와 원점과의 거리 공식은 이렇게 됐죠? 뭐 그거랑 비슷하게 뭐 유도나 증명할 수 있겠죠. 자, 뭐 B 이 정도가 되겠죠.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 앞으로 이제 더 명확해지게 될 텐데요. 얘 이 W를 이 서포트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웨이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자, 아니죠?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요 웨이트는 이 서포트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웨이티드 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죠? fx wt 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w에 저게 들어가면 알파는 이제 뭐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찾을 파라미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식이 나오는데, 이 디시전 바운더리, 이 디시전은 나와 새로 들어온 입력 x와 서포트 벡터들의 요 같은 경우 3개였죠. 예? 내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랑 비교를 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자, 요 식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얘랑 비교, 얘랑 비교, 얘랑 비교 해서 그거를 갖고서 뭘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이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무슨 서포트 벡터 머신을 뭐 처음에 장명하신 분의 깊은 뜻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서포트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주어진다. 혹은 디시전이 이 서포트 벡터와의 이너 프로덕트 값으로 결정이 된다. 자, 그럼 저 W를 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이런 알파를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지, 이건 이제 뒤에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표현한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써서 W와 B를 찾겠다. 이게 프라이멀 문제죠. 아니다. 디시전 바운더리 이렇게 쓰어서 알파를 찾겠다. 이게 듀얼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들을 유도해 볼 건데요. 자, 이제 요게 디시전 바운더리 이거고, 자, 요거는 서포트 벡터까지 올라간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서포트 벡터까지 내려온 거고요. 그랬을 때 뭐가 좋은 거냐면 요 마진이 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목적 함수로 삼겠다는 거죠. 얘를 뭐 지금 우선 마진이니까 뭐 라지엠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목적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rg max 마진, 그냥 마진이라고 쓸게요. 마진을 최대로 하는 W와 B를 찾는 거죠. 그냥 찾으면 안 되죠. 어떤 조건에서 트레이닝 샘플은 구별을 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요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쓸 거예요. 트레이닝 샘플을 구별을 잘하면서 마진이 큰 게 좋다.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쓸 거죠. 우리가 이제 SVM 설명할 때는 이제 레이블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써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든 뭐 0, 1로 하든 뭐 사실 근본적으로 똑같은 건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편하니까요. 수학적인 노테이션상. 구별을 잘한다는 거는 첫 번째. 자, 구별을 잘한다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모든 샘플에 대해서 저게 0보다 크다. 그렇죠? 이게 구별을 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목적 함수는 마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진을 W와 B 뭐 이런 걸 표시하면 되겠는데, 자, 마진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마진은 아이고,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자, 이거의 식을 WTX 더하기 A 평행 이동시켜야 되니까 얘를 WTX 더하기 신 이렇게 할까요? 우선 이렇게 쓸까요? A랑 C는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마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마진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샘플과의 거리? 마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마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있고 이걸 평행 이동시켜서 이걸 키우는 건데 이게 커지려면 가장 가까운 샘플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면 되나요? 가장 가까운 샘플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면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은 게 이제 가장 가까운 애를 이제 멀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샘플 포지티브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얘와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뭐 이건 보통 이제 분자에다 절대값을 많이 쓰는데 지금 포지티브 샘플인 거 아니까요. 네거티브 샘플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을 붙이는데 이게 음수 나올 거 아니까요. 혹은 이걸 통합해서 쓰게 되면 샘플 xi와의 거리는 이렇게 통합돼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진을 최대로 하는 거는 마진하고 똑같은 숫자는 아니지만 마진을 최대로 하는 건 뭐랑 똑같으냐 하면 자, 가장 가까운 샘플과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애와의 거리가 커지도록. 이제 가장 가까운 애와의 거리가 최대가 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얘랑 거리가 같아진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마진이라는 건 가장 가까운 거리에 2배를 곱한 얘가 마진이 되겠죠. 뭐 사실 뭐 최대화 문제에서 곱하기 있건 없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가장 가까운 샘플과의 거리가 이 평면과 가장 가까운 샘플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면 마진 그 거리의 2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최적화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또 다시 쓸 수 있냐면요. 입실론이란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게 되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 입실론 양수 조건까지 들어가면 이제 모든 샘플을 잘 구별하면서 그렇죠? 마진이 최대가 되는 거랑 이제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뭐 입실론 양수된 조건은 뭐야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왜냐면 최대가 되려면 입실론 양수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조금씩을 다시 써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좀 바꾼다면 얘를 W, 얘를 B로 새로 둔다면 자, 이 조건은 이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흔히 쓰는 SVM의 목적 함수가 되겠습니다. 가장 흔히 쓰는 건 이것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앞에 2분의 1은 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죠. 자, 이게 SVM의 목적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진은 이렇게 아까 식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어떤 조건 하에서 자, 우리가 모든 샘플에 대해서 요게 개런티가 된다면 자, 마진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디시전 바운드리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진은 이렇게. 요 아래쪽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왜 그렇죠? 지금 얘가 이제 그 조건이고 서포트 벡터면 저기 등호가 성립하는데 서포트 벡터란 얘기는 뭐죠? 서포트 벡터란 얘기는 y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죠. 포지티브 서포트 벡터란 얘기는 이런 거고 네거티브 서포트 벡터란 얘기는 자, 이런 거죠. 자,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마진, 서포트 벡터들 이게 뭐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미제이션 식으로 쓰게 되면 자, 뭐 이렇게 나눠 쓸 수도 있지만 가장 흔히 쓰는 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쿼드레틱 옵티미제이션이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는 리니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쿼드레틱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식을 그럼 풀어보도록 할까요?